청소년기에 왕따를 당한 사람들이 또 직장에 가서도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들이 과거를 쭉 거슬러 올라보면 뭐가 있냐면 불안한 부모가 언제나 거기에 있습니다. 부모가 불안하면요, 자식이 높은 확률로 왕따가 되거나 성적이 떨어집니다. 제가 이제 수년간 퍼스널 코칭을 해오면서요, 그 개인이 조금 더 성장하고 변화하는 거를 돕는 일을 해오면서요, 이 커뮤니케이션 문제, 인간 관계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갖다가 정말로 많이 도와줬습니다, 저는. 근데 거의 매번 어떤 뭐 왕따를 당한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이랑 정말 못 지낸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100%는 아니겠지만 80% 이상 가지고 있는 공통점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부모들이 굉장히 불안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애가 사람들이랑 이제 인간 관계를 맺고 커뮤니케이션을 하잖아요. 그러면 애가 가장 먼저 어떤 모델로 삼는 건 부모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이 돼요. 부모를 봤는데 부모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애가 같이 불안해져요. 문제는 부모는 뇌가 충분히 발달을 했고 불안을 갖다가 어떻게든 참으면서 이렇게 막 말을 하는 훈련이 돼 있을지 모르겠는데 애는 그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뇌의 고도의 기능이, 복잡한 인지 기능이, 말을 한다거나 상황에 적절한 판단을 내린다거나 하는 그런 기능들이 불안할수록 점점 더 발휘하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사실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는 불안하고 신경이 불안하면은 고도의 사회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수 없게 되니까 얘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보통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꼭 부모가 불안하지 않아도 그냥 아무 일도 없다가 애가 왕따를 사람이 크게 당하거나 그래서 불안해지게 되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되게 이상한 타이밍에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는 말을 아예 안 하거나 말을 해야 되는 타이밍에. 이게 이제 첫 번째 단추예요. 따돌림을 당하고 왕따가 되는. 두 번째 단추는 뭐냐면 그걸 본 부모가, 그 얘기를 들은 부모가 원래 불안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내 자식이 잘 못하고 있다는 정보에도 굉장히 불안하게 반응하는 게 두 번째 단추입니다. 되게 두 가지. 같이 불안해하거나 막 이러거나 어쩔 줄 몰라 하거나 화를 냅니다. 기본적으로 똑같은 그 근원지에서 나오니까요. 불안해서. 그러면 애는 나도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가지고 불안하고 미쳐 죽겠는데 또 그걸 가지고 부모가 빡 하고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이 경우는 사실은 현명한 부모와 그 현명한 부모의 보호와 지지 속에서 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을 갖다가 교육받는 상황이 아니라 그냥 불안한 새끼 짐승과 불안한 부모 짐승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부모 짐승은 이럴 거고 새끼 짐승은 이러겠죠. 얘는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단추인 거예요. 이게 겹치게 되면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세 번째 이제 잘못 끼워진 단추가 되는데 이 사람 자체가 자기가 너무나도 불안한 나머지 내가 그냥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떨어진다. 나는 그냥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여기까지 오면 진짜로 운이 좋지 않은 이상은 따돌림을 무조건 당하게 돼 있어요. 진짜로 그 환경 자체가 정말 지지적이고 마음과 자존감과 모든 것들이 풍족하고 안정된 상황이 아니라면요. 왜냐? 어떤 사람들은 그런 불안한 상황에서 성장해오고 불안한 인간관계를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자기가 공격을 당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꼭 누군가를 따돌리고 누군가를 짓밟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사실은 굉장히 불안한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내가 1번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고 실제로 불안에 의해서 2번 그걸 본 불안한 부모가 막 너는 왜 이렇게 못났냐라고 계속 쪼고 3번 그걸 갖다가 내가 내 머릿속에 받아들여서 나 자신도 나 자신을 자책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된 이상 이 사람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문명인스럽게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가지고 이 인간 관계에서 내 자리를 만드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둘 중 하나예요. 그냥 쭈구리가 되거나 아니면은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공격하면서 어떻게든 그런 식으로 자기 자리를
얻거나 되게 이 두 가지 패턴들을 굉장히 많이 보이게 됩니다. 제가 이제 퍼스널 코칭들 해오면서 사람들한테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들의 유형은 대개의 경우 요 두 가지였습니다. 부모에서부터 시작된 불안이 이 사람한테 와서 이 사람이 쓸데없이 위축이 돼 있거나 쓸데없이 공격적이게 되는 거예요. 또는 두 가지를 다 하기도 합니다. 평소에 위축돼 있다 갑자기 빠 하고 공격적이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러면은 따돌림을 당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사람은 더 따돌림을 당하니까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고 뇌 신경이 막 맛이 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사실은 부모가 자식한테 바라는 원활한 인간관계라든가 높은 학습 능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결코 발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는 우리의 신경계가 불안이 없이 안전 모드, 세이프 모드가 돼야지만 발휘를 할 수 있는 능력들이기 때문에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지만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하고 싶고 나부터 일단 어떻게 좀 뭐라 그러지?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꼭 저한테뿐만이 아니라도 상관없이 그러니까 나의 불안을 갖다가 관리하는 법을 좀 배우시면 저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애한테 이렇게 말해야 돼요 같은 거를 그냥 테크닉적으로 알아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불안하면 사람이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불안을 먼저 다스려야 된다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내가 불안한 부모 밑에서 자라서 그런 끼가 보이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무슨 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아기를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안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될 걸 테니까 일단 그러면 나는 불안하지 말아야겠다 하고 내가 내 불안을 갖다가 관리하는 법을 반드시 배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불안 관리하는 법만 배워도 첫 번째 1번으로 내가 평상시에 에너지가 남고요. 두 번째로 인간관계가 진짜 훨씬 쉬워집니다. 여러분들을 존중해 주는 사람들도 많아질 거고 존중해 주는 사람들도 많아질 거고 좋아해 주는 사람들도 많아질 거예요. 세 번째로 학습 능력이라든가 우리가 고도의 이 머리를 써야 되는 그런 일들이 훨씬 더 쉬워질 겁니다. 왜냐면 뇌 모드가 불안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투쟁 도피 상태가 되는데 그런 상황보다 안전 상태에서 고도의 사회적인 추상적인 논리와 사고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뇌 모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요 근래에 몇 번 이런 사례를 많이 봐가지고 이걸 영상을 찍었어요. 이런 불안관리 기법부터 시작해서 개인이 성장하거나 변화를 이제 할 수 있도록 돕는 퍼스널 코칭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불안관리 기법도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지금 나한테 필요하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아래 디스크립션 이 영상의 디스크립션을 참고하시거나 코치 알버트 채널의 커뮤니티 탭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고요. 도움될 것 같거나 이게 당신한테 필요한 영상이야 라고 말해주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이 영상 좀 꼭 좀 보내주세요. 진짜로요. 자, 뭐 좋아요나 구독이나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빨리 다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